최근 금융시장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좁은 박스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그렇고, 그리고 주말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대통령 상원 하원을 다 석권하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고 돈을 많이 풀지 않겠는가. 그 돈이 금융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유가도 올라가고,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우리 채권시장에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려고 그러면 국채도 많이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근데 이것보다도 이제 우리는 보통 미국에 선거하면, 대통령 선거하면 대통령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갖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의 헌법을 보면 1조에 우리는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데, 미국은 애초에 그 주가 독립된 주들이 모여서 연방을 구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 1조에 뭐가 나오느냐면 연방의회가 나와요. 하원이 어떤 것이고 상원이 어떤 것이고 얘들은 어떤 일을 한다. 그리고 헌법 2조에 가야지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한다고 해서 상원 하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뭐 이런저런 정책을 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막 주가가 올라간 것도 꽤 있습니다만, 근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돈이 필요한데, 이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상원이나 하원이, 가령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하면, 반대하면 이 일 못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2008년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게 관타나무 수용소 이런 거였거든요. 관타나무 수용소에,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관타나무 수용소라고 하는 게 미 해군기지가 쿠바 섬 한쪽에 미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이건 쿠바 혁명 과정에서도 이제 유지된 곳인데, 그게 미국 영토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다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테러 용의자들을 이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여기다가 계속 감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200명 이상을. 이게 이제 미국 사회 문제가 돼서 오바마 후보가 약속을 했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관타나무 수용소를 폐쇄하겠다. 그래서 미국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공약을 했거든요. 근데 못 지켰어요. 8년 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이 끝날 때까지도 이 관타나무 수용소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 있는 수용된 인원은 많은 경우 이제 본국으로 송환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이걸 왜 못 없앴느냐면, 이거 없애는데 돈이 필요하죠. 가령 이 없애고 이제 이 사람들을 미국 본토로 데리고 와서 재판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되는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돈을 달라고 했더니 하원에서 공화당이 그때 다수당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부결을 시켜버립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타나무 수용소 없애라, 하원이 그거 못 없앤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없애라, 예산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을 이제 다 삭감을 시켜버린 것이죠. 이런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번 볼까요? 2016년에 대통령 되기 전에 트럼프 후보가 주로 내세웠던 공약이 뭐냐면 인프라 투자였거든요. 인프라 투자. 트럼프 후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두바이를 가봐라. 얼마나 공항이 잘 돼 있는데, 미국 공항은 이거 너무 낡았다. 부끄러워서 다니질 못하겠다. 이게 세계 최고의 국가냐. 그래서 도로, 항만. 그래서 미국의 텔레비전 뉴스에도 그런 장면 많이 나왔어요. 이 다리가 얼마나 낡은 것이고, 야, 이게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들. 도로가 얼마나 많이 파여 있는지 이런 것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 인프라 관련 주가들이 이제 시세를 상당히 분출을 했죠. 근데 4년 동안 인프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2017년부터 대통령이었는데 그때는 상원 하원이 전부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화당이 대통령은 인프라부터 하고 싶었는데 공화당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 상원 하원을 다 갖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니 공화당이 하고 싶어 하는 것부터 먼저 하자. 공화당 색깔이 가장 선명한 정책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감세부터 한 것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감세하고 인프라 하자. 내가 인프라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지만 공화당이 끝까지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인프라는 나중에 합시다 하고 그냥 감세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감세를 했고 그 다음에 중간 선거라는 게 있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4년인데 2년에 중간쯤 되는 2년째 하원은 전체 의원을 다 이제 선거를 하고요. 상원은 3분의 1을 또 선거를 하는 걸 중간 선거라고 하는데 이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지금도 다수당인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인프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예산을 달라 하원이 못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런 정책 저런 식 쓸 거야. 사실 상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원이 그렇거든요. 상원은 임기가 6년이고 의원이 2년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3분의 1씩 이번에 35명을 선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이번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도 민주당이 되고 하원은 민주당이 계속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원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쪽이 전부 다 민주당이 될 거다라고 막 하다가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 상원 쪽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 후보들 사이에 상당히 좀 다들 접전이에요. 접전이다 보니까 이게 선거에 가까워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 예측하는 사이트의 추이를 보더라도 지난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될 확률을 거의 65%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55% 정도까지 확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 이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고 싶어 해요. 근데 상원 공화당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 쓴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우리 사회도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경기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모두 다 동의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정부가 행동하지 않으면 경기가 다시 악화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대규모 부양책을 쓸 것인가. 그래서 가령 이제 미국의 문지동 같으면은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나누어 주자라는 것이죠. 실업수당을 주당 $600씩. 근데 주당 $600씩을 주면 이게 원래 이 진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실업된 상태가 고용된 상태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 확산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돈을 뿌리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 기본소득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소득과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실업수당을 이렇게 까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돈을 깔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걸 봤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에서 소비를 하면서 그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화당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시켜 봤자 또 떨어지고 할 건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3월 달에 대규모 부양책을 써서 2분기에 추락했던 GDP 성장률을 3분기에 확 끌어올렸거든요. 2분기에 마이너스 30%의 GDP 성장률에서 3분기에는 아마 플러스 30% 성장률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발표가 됩니다.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둔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돈을 써서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 물론 기저적으로 경제가 쭉 개선되고 있고 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 올라오는 기저적인 경제 효과가 이런 일시적인 효과의 둔화를 막고 이렇게 끌어올라 갈 건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뭐 거의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이게 상황이 경제 상황이 사람들이 옛날처럼 다시 그렇게 활동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바이러스 문제가 이게 쉽지 않죠. 그죠?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고령자들이 접종을 할 만큼 안전한 백신이냐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 확산이 좀 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정부가 돈을 풀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길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좀 길게 생각해 보면 그러지 말고 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한테 돈을 쓰자. 그러면서 이게 이쪽의 돈은 줄여 나가자. 쓰는 걸 줄여 나가자. 이게 지금 공화당 입장이에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확실히 좋을 것 같다, 이게 확실히 좋을 것 같다. 저도 판단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들, 전문가들도 판단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은 정치가 결정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뽑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 사람을 뽑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 하원 상원 거기다 특히나 헌법 1조에 이제 하원 상원부터 나오고 연방 하원 상원 2조에 저기 대통령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의회의 권한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처음에 헌법 만들 때부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의 분리라고 하는 사상을 굉장히 강하게 집어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여전히 상원의 다수당이 되면 사수당으로 남아 있으면 그러면 야 이거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바이러스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3월 달처럼 처방을 해주면 돈을 확 풀어주면 주식시장은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번에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경기 둔화를 다시 우리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전반이 좀 박스권으로 지난주에 이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의 저점과 고점이 불과 2%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말을 지나면서는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게 상원이 이러다가 상원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우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상원이 공화당을 다수당이 되면 미국 망하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뭐 또 다른 예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그 대통령가 이제 임기 4년 이후에 또 4년을 하게 될 재선됐을 때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면 오바마 케어를 꼭 하겠다고 했어요. 전 국민 의료 보험을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가능하냐라는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어떻게 시켰느냐면 하원의 그 당시 존 베너 하원 의장이 공화당 소속이었고 다수당이 공화당이었는데 이 공화당 안에서도 이제 중도파가 있죠. 중도파들이 있는데 그 존 베너 하원 의장을 포함한 중도파들이 대통령이 지금 두 번이나 되고 국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는데 이걸 또 우리가 다수당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반대한다? 그것도 정치 역사에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오바마 케어에 찬성해서 이걸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정치계를 은퇴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게 뭐 위헌이 지금 이제 위헌 소송으로 가 있습니다. 위헌 소송으로 가서 오바마 케어를 뭐 이거는 위헌이니 그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달라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대법관 9명이 대법원의 대법관 9명이 이걸 위헌 여부를 판결을 내리는데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해서라도
보수파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하고 있죠. 절차가 거의 다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 오바마 케어는 또 위헌이 되는 것이냐, 위헌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게 미국의 헌법에 대법관을 몇 명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가 대법관을 몇 명으로 할지 숫자를 정할 수 있고, 그동안에 미국 역사에서 대법관 숫자가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자기네들이 이제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대법관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혼전 상태로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이게 가던 경로를 완전히 이탈하거나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게 되면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계속 좀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 그 다음에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 그런 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금이나 은 이런 것도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주면 유동성 효과로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도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금리는 올라갔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잠깐씩 조금씩 내려오는 양상이고, 달러화는 이런 과정에서 선거 결과 지켜보자. 너무 이걸 빨리 뭐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좀 기다려보자라는 차원으로 글로벌 달러화는 DXY라고 하는 글로벌 달러화 지수로 보게 되면 93포인트 정도에서 뭐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선거를 갖고 선거 테마주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것들 과거에 미국 역사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테마주는 그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너무 이제 믿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정책을 그렇게 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